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습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많은 생활 습관들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대표적인 5가지 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5가지는 가능하면 골반강 안쪽의 압박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음주, 술 많이 하는 행위들을 제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소변을 참기라든지 또는 사정을 참는, 이렇게 참는 행위들을 좀 제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사정 행위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전립선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런 부분들이 전립선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압박인데요. 일단 전립선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혈액이나 신경의 순환이 잘 안 되는 장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맨 밑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많은 장기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큰 힘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혈관과 신경의 이동에 제한을 많이 받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압박을 받게 되면 더 흐름에 제한을 받겠죠. 흐름에 제한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허혈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이나 신경이 아무래도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허혈이 되게 되면 산소라든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세포 손상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자, 근데 이 압박은 2가지 형태로 좀 볼 수 있어요. 자, 이 전립선이 이렇게 됐을 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압박을 주는 그런 습관들이 있겠죠.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위에서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뱃살입니다. 이 복부 비만이죠. 이 복부 쪽에 내장 지방이 많이 고이면 일단 전립선으로 이동하는 많은 신경과 혈관들이 이 내장 지방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또 이 지방 자체가 물리적으로 많은 무게를 가지고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전립선이 압박성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무거운 물건은 들기입니다. 무거운 물건 들기.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물건을 이렇게 집어서 들어 올리려면 여기 배꼽 아래쪽에서 이 힘을 이렇게 잡아주는 이 힘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는 복부 안쪽으로 강한 힘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작동해야만 얘를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이런 노동행위라든가, 또는 헬스장 가가지고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어올림으로 인해서 근육을 키워내는 이런 행위들은 자칫 전립선 쪽에 또 오픈 압력을 줌으로 인해서 전립선의 컨디션을 나쁘게 할 수 있다, 그 순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압박성 제한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오래 앉아있기입니다. 오래 앉아있기. 사실 현대인 입장에서 앉아있는 생활은 일상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없죠. 다만 그 시간이 너무 지속될 경우, 적어도 2시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이 허혈 상태, 골반 압박이 지속되면서 혈액이나 신경 이동성이 제한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자분들께도 1시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가볍게 걸어 주세요, 이런 권고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뭐 PC를 한다든가, 또는 게임에 이렇게 집중한다든가, 또 운전을 한다든가, 연구활동을 한다든가, 또 공부를 한다든가, 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몰입을 하면서 시간을 2시간이건 3시간이건 훌쩍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압박 때문에 골반 안쪽, 또 전립선 주변에 허혈 상태가 유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번째는 이제 음주. 자, 술을 먹게 되면 이제 2가지 이유 때문에 전립선 컨디션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술은 이제 이 물리적 자극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화학적 자극이,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물리적 자극은 뭐냐면, 술을 드실 때 술이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 예를 들면 온도, 너무 차다, 차가운 술, 그리고 탄산. 그래서 이 차갑고
탄산이라고 하는 요인 때문에 위장이 자극을 받습니다. 위장을 자극을 받으면 위장이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서 주로 이제 설사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장의 리듬 활동이 빨라지면서 이제 교감신경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말초 혈관에 수축이 일어나요. 보통 부교감신경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저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차고 탄산이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술이 뭐가 있습니까? 맥주죠, 맥주. 맥주 말고 뭐 막걸리도 있을 수 있죠. 막걸리도 아주 차게 또 탄산 농도가 제법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이 맥주가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술 종류에서 특별히 맥주는 영양 요소가 크다. 그리고 특히 맥주를 먹고 위장 자극이 영향을 받아서 설사를 그 다음날 하더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장이 예민한 것 같아요. 술만 먹으면 그 다음날 설사해요. 이런 분들은 이 술 때문에 전립선이 악화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이 술이 주는 화학적 자극이 있어요. 이 화학 자극은 알코올 자체죠. 이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지질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구조물도 손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점막이죠, 점막. 이 막 손상을 잘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염증을 유발시켜요. 세포막을 잘 손상시키기 때문에 염증이 쉽게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립선염에 노출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음주를 제한하는 그런 권고를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술을 통해서 위장이 나빠지고 또 위장에 대한 자극 요소 때문에 설사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은 술에 의한 전립선 변화를 크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변 참기입니다. 자, 소변을 볼 때는 방광이 일단 수축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립선이 이완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전립선이 이완을 안 하고 그 밑에 있는 전립선을 힘을 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변이 역류가 생깁니다. 소변이 쉽게 나가야 되는데 밑에 관략근을 꽉 조여가지고 못 나가게 하면 방광이 이렇게 있고 이 전립선이 있는데 여기 나가야 될 소변이 못 나가게 되면 이게 전립선 쪽으로 역류할 수 있어요. 방광까지는 역류를 못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립선에는 역류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류를 예방하는 장치가 있어요. 웬만해서는 소변이 역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소변을 참는 분들 있죠.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아주 막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어 죽겠는데 소변을 참아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 이 소변이 전립선 쪽으로 역류하게 돼서 전립선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진 않아도 자꾸 소변 참기가 반복되면 이런 전립선의 충혈이라든가 이런 염증성 변화가 계속 지속되거나 반복되면서 만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정 참기입니다. 이 사정 참기도 이제 맥락이 비슷해요. 전립선이 이제 수축이 돼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데 원래 사정이라는 게 이게 전립선이 있고요. 이 전립선 안쪽에 이게 정구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이제 정액들이 이렇게 잠시 모였다가 사정이 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보통 사정 참기를 어떻게 하냐면 압박을 합니다. 음경을 압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참으려고 해요. 이 음경을 이렇게 꽉 조입니다. 주로 뭐 압박 자위, 우리 청소년들이 가끔 자위를 할 때 음경을 바닥에 비빈다든가 특정한 물체에다가 이렇게 압박을 주면서 자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사정이 됐는데 나올 때 나가면 좀 이렇게 묻어나오고 그러니까 꽉 눌러버려요, 음경을.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못 나오고 어디로 가냐면 이 전립선 안쪽을 때려요, 이렇게. 아까 정구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때립니다. 그래서 전립선 안쪽에 있는 내부 공간, 내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립선 내강에 압력을 증가시켜요.
한마디로 높은 압력으로 전립선을 귀사하게 때리듯이 탁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전립선이 붓거나 부종이 발생하거나 충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면 염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정을, 음경을 압박하는 형태로 참아내는 이런 습관들은 전립선을 물리적으로 크게 때려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종이나 충혈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사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 우리가 자위든지 성관계든지 지나치게 많은 사정을 하게 될 경우에도 전립선의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사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액의 소모가 일어납니다. 이게 많아지죠. 근데 정액 안에는 반드시 전립선액도 존재하죠. 정액의 30%가 전립선액입니다. 전립선액도 소모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전립선 안에는 뭘로 구성이 되냐면 수분하고 구연산하고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물질들의 소모가 좀 많아져요. 많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럼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구연산하고 아연은 정자를 영양 공급을 합니다. 정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영양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살균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이 아연이 그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정자가 이동할 때 요도를 따라서 이동을 하죠. 그 요도 안에 있는 세균들을 제압해 주는 겁니다. 살균을 해줘서 요도 안에 있는 면역 환경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연산이나 아연이 많이 소모가 되면 요도 쪽에 면역 환경이 떨어집니다. 요도 면역 환경이 이렇게 악화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관계만 하면 너무 쉽게 성병이라든가 이런 게 노출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영양적인 물질들이 고갈되는 것도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친 사정, 10대나 20대일지라도 한번 사정하고 나면 한 3일 정도의 인터벌은 필요합니다. 회복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30대 정도 되면 한 4일이나 5일, 40대가 되면 한 5일이나 6일 정도가 필요하고요. 50대가 되면 한 일주일 가까이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어느 정도 이런 인터벌,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영양적 기초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압박이라든가 음주라든가 또 소변 참기, 사정 참기, 그 다음에 과도한 사정,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제한하는, 또 절제하는 노력만 가지고도 제법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나빠진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더 실천을 잘 해주시고, 나빠지지 않은 분들은 혹여라도 이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